고객님들, 오늘은 녹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녹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을 검색하는 이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불안하거나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 녹내장 수술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거나 또는 받고 나신 분들이 궁금해서 찾아볼 테니까 근데 녹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안압을 떨어뜨리는 수술이고, 안압을 떨어뜨려서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시력적으로는 처음에는 일시적이거나 좀 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고 편안하게 있어 보시면 안압은 떨어지면서 시력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약제를 또 끊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 마시고 또 하나의 새로운 녹내장 치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수술 후 관리 중에서 이게 사실 수술법마다 관리하는 법이 좀 다른데, 나는 어떤 수술을 했지 또 어떤 수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 수술 중에서 뭐 아이스텐트 삽입술이나 젠 삽입술 이런 것들은 믹스라고 이제 최소절개 녹내장 수술에 들어가고, 섬유 절제술이나 아메드 밸브 삽입술은 예전부터 했던 고식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고 관리법도 조금 차이가 나요. 아이스텐트 삽입술은 간략하게 말하면 작은 스텐트를 물이 빠져나간 김에 딱 꼽아서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게끔 해서 안압을 감소시키는 수술입니다. 젠 스텐트 삽입술은 여기 젠이라는 튜브를 이런 식으로 물이 빠져나간 김에 새로 만들어서 꼽아서 다음과 같이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수술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 수술은 사실 조금 간단하고 수술 시간도 엄청 짧아요. 그래서 관리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수술 전에는 보통은 뭐 약간씩 다르지만은 대부분 다 크라비트나 브로낙 이런 약제를 많이 쓰고, 수술 후에는 뭐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크라비트나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는 선생님이나 하는 병원의 지침에 따라서 약제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백내장 수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각막에다가 각막을 열고 각막 안쪽에서 눈 안쪽에서 뭔가 하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과 회복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 그래서 수술 후 일주일 내는 좀 자주 병원 오시고, 수술 후에 일주일이 지나는 경우에부터는 머리 감기나 샤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는 파마나 염색이 가능하고, 저희 병원 기준인데 대부분 다 백내장 수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안대를 착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 백내장 수술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눈시름, 충혈, 이물감 이런 느낄 수도 있고 좀 뿌옇게 보일 수도 있다. 이게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다 시력이 회복하는 수술이라서 훨씬 더 잘 보이지만, 처음에 얘기했듯이 녹내장 수술은 안압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안압을 많이 떨어뜨릴수록 시력이 조금 더 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아이스텐트나 젠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떨어져서 시력이 좀 덜 나오고, 안압이 높아지면 다시 시력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경과를 가기 때문에 처음엔 좀 덜 보인다. 그리고 아이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출혈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도 아이스텐트를 하는 경우에는 피 때문에 시력 회복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약에 스텐트 삽입술 후에 시력이 좀 덜 나오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전처럼 일주일 동안에는 머리 감기나 물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일주일 후부터는 좀 더 편하게 생활 가능하지만 수후 1개월까지는 파마, 염색 또는 대중목욕탕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시력은 천천히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섬유 절제술은 이 위쪽에 물주머니를 만들어 이렇게 많이 째서 물주머니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아메드 밸브 삽입술은 이렇게 커다란 밸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눈 안쪽으로 펌프를 넣어서 이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하는 그런 수술이죠. 이 두 가지 수술은 옛날에 고식적인 방법이고, 결국 이 두 수술은 결막을 째는 수술입니다. 결막을. 그래서 수술 후에 치료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요. 약 쓰는 것도 조금 달라요. 결막을 많이 쓰고 물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쓰게 돼요. 수술 후에도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 위주로 주로 많이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 회복 속도도 좀 느리고, 특히 결막이 봉합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2주는 걸립니다. 그래서 2주 전까지는 이렇게
머리 감기, 샤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2주 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는 뭐 파마, 염색, 대중 목욕탕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 절제술이나 밸브 삽입술은 엄청 얇은 그런 막을 집어넣기 때문에 위쪽을 누르거나 하면 한 달 안으로 이게 터지거나 물이 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히 위에 쪽에 수술했는 부위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의사항이고, 그리고 시력 회복 속도도 섬유주 절제술이나 밸브 삽입술 같은 게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 많이 째고 많이 찢기 때문에 난시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난시가 풀리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리기 때문에 시력이 조금 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두 수술은 안압하강도 훨씬 더 일반적으로는 더 많기 때문에 시력 회복 속도도 좀 더 느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으로 그 농량 수술 후에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은 결막을 열고 크게 하느냐 아니면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기간이 약간 차이가 난다. 당연히 믹스 같은 최소절개 수술은 회복 속도도 빠르고 주의사항도 조금 일찍 끝나지만, 예전에 했던 방법들은 안압은 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 이런 건 좀 늦고,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량 수술에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테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 진료하신 선생님과 수술하신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